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한국에서 살아남는 행동 강령,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어디 뭐 좋은 집 살고 뭐 이런 거 말고, AI에 대체되지 않는 직업을 가져라 뭐 이런 거 말고, 앞으로 어떤 직종이 유명할 거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실전에서 보는 한국에서 살아남는 행동 강령 한 세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범죄를 당하면 안 된다 입니다. 뭐 당연히 범죄를 당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당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범죄를 당해도 뭐 누군가 도와주고 어디 위기에서 구해주는 이런 사회적 문화가 조금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사회가 점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일단 범죄나 뭐 이런 남한테 피해를 받으면 나만 손해다. 뭐 사회적으로 범죄를 당하고 있어도 괜히 뭐 2차 가해가 뭐 나한테 엉뚱하게 온다든지, 괜히 엮이면 뭐 피곤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뭐 이상한 프레임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괜히 뭐 도와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많고, 뭐 세대 갈등도 있을 거고, 남녀 문제, 뭐 직업적인 뭐 문제,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의 안에서 조금씩 뭐 이상한 프레임들이 조금 생겨나면서, 뭐 저 사람 뭐 당해도 싸지, 아니면 부자는 적폐, 뭐 이런 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범죄를 당하면 뭐 나만 손해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점점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검찰청도 폐지가 되잖아요. 뭐 제가 뭐 정치나 뭐 이런 건 잘 모르기 때문에 폐지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검찰청이 폐지되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제 경찰로 좀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과부하가 올 거고, 일 처리가 좀 늦어질 거고, 각각의 맞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있을 건데, 그게 한쪽이 없어지니까 인력 문제도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가 좀 늦어지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뭔가 더 발을 막 동동 굴리면서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다. 그렇게 되면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또 선임을 또 해야 되고, 변호사 비용도 좀 아직까지는 좀 만만치 않잖아요. 변호사를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비용도 상승할 거고, 일 처리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 기간도 더 길어질 거고, 그러면 결국 당한 사람만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되면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이제 죄를 회피하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고, 무전유죄라고 하잖아요.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뭐 내가 피해자인데 의도치 않게 2차 피해까지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사실 뭐 일반 사람이 뭐 죽을 때까지 검찰에 가는 경우가 거의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 대한 과부하가 오면서 좀 결국 범죄를 당하면 안 된다. 내가 조심을 해야 된다. 나는 내 자신이 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노출이 된 공간을 가서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시간을 좀 최소화를 시키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사실 저도 보면 저 대중교통을 거의 안 타거든요. 뭐 탈 일이 많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뭐 대중교통을 타도 그 예측이 불가능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근 몇 년간 조금 많아지는 것 같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런 사회적 문제가 좀 많아진 것 같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에 대한 보안도 좀 중요해질 것 같다. 그래서 아무나 아파트 단지에 못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돈 있는 분들이 이제 철옹성 같은 집에 거주를 하시는 건데, 이 프라이버시 사업도 나중에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범죄를 당하면 안 되고, 당하면 앞으로 해결은 점점 어려워지고 나만 끙끙 앓거나 주변인들, 가족들만 마음고생하다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병신같이 살면서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분 나쁘다고 좀 객기 부리지 말고, 개기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하고, 아니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수
행동 강령이다. 좀 더 안 좋게 말하면 조언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말하는 사람은 조언으로서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렇다가 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말하는 사람이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이 양극화가 될수록 점점 이제 사회적으로 화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 조용하고 뭐 착한 것 같아. 근데 뭐 뒤돌아서면 어떨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맞서다가 이제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올해만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뭐 일들이 좀 있었죠. 그 송도 총기 사건도 있고,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다음에 방화 사건 뭐 이런 거는 많죠. 방화는. 그리고 최근에 피자집에서 일어난 그 살인 사건들, 만약에 그 피자집 본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말다툼이 생기고 했었을 때 같이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다, 좀 더 뭘 해보겠다 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 자리를 피했다면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게 아니더라도, 원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보면 제가 있던 동네에 서현역에서도 한번 칼부림 사건이 있었죠. 그거 보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다수를 상대로 행하는 범죄, 이런 것들도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참견하지 말고 나 할 거 열심히 하고, 없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나. 남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행동을 하지 말고. 근데 이게 또 남이 봤을 때 뭐 족밥같이 보이라는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 좀 답답하고 좀 안 좋은 말로 좀 병신소리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나 다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나만의 바운더리를 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서, 남이랑도 같이 일을 하는데 뭐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약간 좀 유도리 있게, 유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이제 한국에 대한 미련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한국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얘기한다면서 뭔 한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게 뭔 개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와 경제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구조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한국이란 배가 있는데 지금 두 손이 있잖아요. 손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손으로는 배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 손으로 막아. 그리고 한 손으로는 노를 젓고 있어. 이러면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나아가는 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거나 향후 좋아질 나라, 또는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 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한국을 위해서도 좀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라의 기본빵이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인구가 깡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일단 한국 인구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현재도 내려가고 있고, 출산율이 뭐 잠깐 뭐 반등했다 하지만 그냥 반등했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가보다는 내리막길이 조금 더 앞으로 봤을 때 좀 더 무게를 두는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 인구를 내려가는 거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민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인데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근데 문제는 단일민족에서 이제 이민을 받아들여서 이민 정책을 막 쓰게 되면 다양한 다인종 국가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긴 한데, 일본만 가더라도 일본 편의점에서 일하는 흑인이 많거든요. 도쿄에도 많고 외국인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앞으로 점점 외국인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거기서 뭐 한국에서 발생하는 뭐 사업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한국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뭔가 개척하는, 이게 조금 더 포텐셜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막 어디 저 필리핀이나 이런 좀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은 나라에서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검사 뭐 이런 거 해도 뭐 한국에서 뭐 편의점 알바하고 뭐 야간 알바하고 뭐 이런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있는 이 무대가 좀 안 좋으면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상방이 좀 막혀 있는 거죠. 상방이 이제 상방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막혀 있어. 저도 이제 부산에 최근에 한번 갔다 왔는데 횟집에 가보면 다 거기도 이제 동남아 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거든요. 낚시하고 배 타서 뭐 일하고 이런 사람들도 외국인 많아요. 이분들 한국 와가지고 몇 년 존버해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가서 뭐 집 사고 건물 사고 하시는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한국에서 뭐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거 보면 한국 미련을 과감히 버리고 해외로 가야 된다. 좀 약간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여기 기초 베이스 되는 생각은 인구학적으로 앞으로 뭔가 한국이 점점 상방이 점점 막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의 대학교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무대에서 나가서 거기서 이제 내 살 길을 개척하고 뭔가 해나가는 게 한국을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행동 강령 이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제 말이 무조건 맞을 수도 없는 거고 틀릴 수 있죠. 틀릴 확률이 더 높길 바라는데 앞으로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